안녕하세요. 아이캐라이트 김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스캐터 줄이기, 그러니까 수중 부유물질이 사진에 많이 나오는 걸 없애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스트로브의 각도 조절 또는 각도 조절에 대한 관련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백스캐터란 말을 썼는데, 백스캐터라는 거는 비단 수중 촬영에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보니까 후방산란 이런 의미로 전기, 전자, 물리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쓰는 백스캐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수중에서 우리가 스트로브나 라이트를 쓰게 되는데 그 빛을 받아서 부유물질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그래서 그렇지 우린 이미 겪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야, 이상하게 내 사진에는 눈이 맨날 내려. 왜 그렇지? 눈 오는 것처럼 뭐가 막 이렇게 뿌옇게 막 나오고 막 그래. 그런 게 이제 백스캐터 현상, 백스캐터,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지요. 자, 그럼 그 원인은 뭐고, 그거를 좀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이 스트로브의 각도를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시죠. 말씀을 뭘 나눠, 혼자 떠드는데.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가 보통 수중 촬영을 할 때 이렇게 피사체가 있고, 그리고 하우징이 있고, 스트로브가 있죠. 자, 이렇게 찍는다고 쳐요. 자,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트로브를 어떻게 각도를 조절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사냥하듯, 저놈을 내가 정조준을 해서 맞춰서 잡아버리겠다, 마치 그런 느낌으로 스트로브의 방향을 피사체 아주 일직선이 되도록 딱 놓든가 딱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잘 찍었는데, 잘 가는데 잘 갔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피사체와 카메라, 하우징, 그 사이를 한번 봅시다. 보시죠. 자, 여기도 빛이 많이 갔네. 자, 백스캐터를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요. 요 중간 공간에 이 빛이 부유물질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인은 알았는데,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보시죠. 스트로브를 벌려. 쫙 벌렸어. 그럼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빛이 가는 게 한 절반 정도로, 중간 영역에 절반 정도로 줄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스트로브 헤드를 틀어. 자, 지금 보니까 처음하고 어떤 것 같으세요? 자, 피사체와 그 하우징, 카메라 사이의 공간에 빛이 안 가네요. 안 간다기보다는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아까보다는 없어졌죠. 이쪽 공간이. 요게 바로 백스캐터를 없애는 팁입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백스캐터의 원인은 피사체와 카메라 또는 하우징 사이의 그 공간에 빛이 가서 부유물질을 찍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거를 없애려면 이 사이에 빛이 안 가게 하되, 보시다시피 스트로브의 빛을 가장자리의 빛만 이용을 한다. 자, 우리 스트로브의 빛이 이렇게 퍼져서 나가죠. 그때 가장자리의 빛만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백스캐터를 확 줄일 수가 있다. 자, 거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딱 바로 드는 생각은, 빛이 아까운데 테두리만 써, 중간을 빵 써줘야지. 돈 아깝게, 돈이 아까운 건 아니고 빛 아깝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 또 잘 나온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즉 스트로브 빛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찍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멋있네, 좋네, 이렇게만 생각했던 사진 한번 보면서 요때 스트로브 모양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냥 몇 개 살펴보면, 자, 이거 잘 찍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잘 보면 스트로브의 방향을 한번 봐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좌우로 약간 꺾여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사람이 쓰는 하우징을 보면 돔포트가 장착되어 있죠. 즉 줌 렌즈나 광각 렌즈를 꼈다 그 얘기가 될 텐데, 웬만큼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뭐 찍겠다고 이런 세팅을 해서 하는 모습이겠죠. 자, 요때도 요 사람은 아마 스트로브의 가장자리 빛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사진 한번 보면 요것도 좌우로 벌려 있고, 스트로브도 모아 있지를 않네요. 그냥 단순히 넓게 찍으려고 벌렸을까요? 그거는 뭐 이 찍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사람도 아마 그렇게 스트로브의 가장자리 빛을 이용을 했을 거예요. 넘겨봐요. 자, 요거는 아마 풀장에서 찍는 걸 텐데 일단 좌우로 많이 벌렸어요. 여기는 아마 우리 바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거예요. 수심도 얕으면서 주변 광이 이렇게 퍼져 있죠. 근데 꼭 스트로브를 뭐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라 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리는 건 스트로브의 가장자리 빛을 사용해라 라는 거였는데,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특정 부위를 강조하고 싶다든가, 뭐 스파이더맨의 머리를 내가 뭐 강조해서 찍는다든가, 어떤 측면 뭐 그런 면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작가는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스트로브 각도를 조정을 했지만, 하고서 지금 찍고 있지만 일단은 넓게 벌려줬다. 어우, 멋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트로브의 방향을 한번 보죠. 자, 보면은 스트로브가 약간 딱 느낌에도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꺾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분명히 이 사람은 저 상어를 찍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상어를 찍되, 저만한 크기 상어를 찍되 스트로브를 모아서 쟤를 빵 찍은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살리고 싶은 면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약간은 벌려서 뭔가 찍었을 것 같죠? 그죠? 의외로 스트로브를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이 지금은 눈에 들어오죠.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샤크를 찍고 있는데 스트로브는 굉장히 넓게 벌려졌고, 스트로브의 방향을 보니까 저렇게 약간은 옆으로 벌려져 있네요. 저 사람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지 스트로브가 휙 돌아간지도 모르고 저렇게 찍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감안을 해서 스트로브의 테두리 빛을 이용해서 찍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니면 카톡해. 자, 요 사진 보면 얘는 뭐 이 개가 막 움직이고 있겠죠. 그걸 역동적으로 찍고 있을 텐데, 잘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얘가 개한테 딱 가도록 스트로브를 조준을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적당히 벌려서 이렇게 찍고 있다는 거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찍은 놈이 누구야 할 정도로 이 사진 자체도 잘 찍은 건데, 요 찍는 사람의 스트로브를 한번 보시죠. 자, 지 찍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이렇게 뿌옇게 일어나는 먼지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역동적인 걸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생각 없이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저렇게 찍어야 되기도 하고, 이 악어도 다 나와야 되니까 이 스트로브를 안쪽으로 모아줘서 스트로브의 바깥 가장자리 빛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도 수중 스튜디오 촬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찍고, 그러니까 스트로브 방향은 뭐 수시로 이 사람이 옮겨 놓겠죠. 도움 딥셔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찍었을 때는 부유물질이고 뿌옇게 약간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스트로브 안 터트린 거예요. 봐서 스트로브를 터트리고 각도를 제대로 조정해서 좀 손봐서 잡지에 내놓으면 이런 사진이 된다. 이 사진 보면은 뭐 빛이 다 같죠. 다리도 그렇고 뭐 봐도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려는 말씀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스트로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능적으로 가운데로 모아서 저놈을 잡아먹듯이 조준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스캐터도 줄일 겸 스트로브의 가장자리 빛을 이용을 한다. 즉 바깥쪽 가장자리든 안쪽 가장자리든 가장자리 빛을 이용하는 거지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좀 별로 없다.
근데 모든 거에는 항상 예외가 있죠. 뭐 이렇게 뭐 틈에 있는 걸 찍을 때는 뭐 가장자리 빛을 이용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빛 들어오는 방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 조절을 하지만 기본적인 스트로브 사용의 개념은 이렇게 스트로브의 빛의 가장자리 빛을 이용을 한다. 자,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트로브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브랜드의 스트로브는 저마다의 사양이 있지만 거기서도 조사 각도가 딱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90도, 뭐 100도, 110도, 120도 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스트로브의 빛이 가장자리 아까 빛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가장자리의 빛이 중앙이나 뭐 옆이나 어디나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로브의 그 빛의 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또는 쓸 뭐 스트로브가 뭐 어떤 건지 몰라도 뭐 이렇게 그냥 신경 안 쓰고 봤을 때 터뜨렸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표현하려는 걸 찍고 보니까 빛의 테두리가 물결치듯 그렇게 있다든가 이쪽과 저쪽의 색이 다르다든가 밝기가 다르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스트로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빛의 질이 퍼지는 각도만큼이나 고르게 다 퍼져줘야 되고 그 질 자체도 빛의 질 자체도 좋아야 되는 게 기본이다. 자, 그럼 거기에 스트로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마크로 촬영을 할 때 스트로브 각도가 보통 어떤가 어떻게 해놓고 찍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스트로브의 각도는 다 달라요. 이게 뭐 피사체에 따라 쓰는 사람에 따라 또 하나 쓰냐, 두 개 쓰냐, 뭐 세 개 쓰는 사람도 있죠. 뭐 다 달라지는데 어차피 본인이 찍어보고 뭐 자기만의 스타일 또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건 알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크로 촬영을 할 때의 스트로브의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데 제가 좋은 자료를 어떻게 우연히 찾아서 이렇게 같이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사진을 쫙 봅시다. 요건 보통의 마크로 촬영 시. 자, 보통의 마크로 그냥 일반적인 거. 자, 여기에 얘를 찍었을 때 스트로브의 각도는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자, 요랬습니다. 피사체가 있으면 스트로브 두 개가 저렇게 발광이 되고 여러분들은 스트로브에 어느 빛이 이용됐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조기의 빛이 이용이 됐습니다. 역시 가장자리 빛이 이용이 됐죠. 요거는 일반적인 마크로 촬영 시 이렇게 찍는다. 자, 그러면 요 사진은 어떤 것 같아요? 얘는 아까보다는 조금 큰 마크로 피사체입니다. 그때의 스트로브 각도는 요래요. 야, 아까 거랑 똑같네? 아니요. 약간 다르겠죠. 피사체가 좀 크니까 스트로브를 조금 더 벌려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스트로브의 안쪽 빛을 이용해서 찍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마크로가 있고 또 어떤 마크로가 있냐? 요런 마크로. 요거는 뭐 어떻게 찍었을까? 요거는 우리가 보통 자동 카메라에 컴팩트 자동 카메라 앞에 뭐 접사 렌즈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찍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스트로브 그렇게 해서 찍었대요. 근데 그때의 스트로브의 각도는 어땠을까요? 말이 이상한데 어땠을까요? 자, 요렇게 찍은 겁니다. 어라, 스트로브를 왜 이렇게 놨대?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잘 보세요. 스트로브의 바깥자리, 가장자리 빛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브의 방향은 저래요. 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마크로 촬영 시 피사체가 저렇게 작을 때 특히 뭐 수중 웹 렌즈를 사용을 할 때 붙여서 쓸 때 저렇게 촬영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많이 찍고 싶어 하는 거 뭐냐? 검은 배경의 피사체, 접사. 검은 배경의 마크로 촬영을 할 때는 어떨까요? 자, 이를테면 요런 거. 뭔가 느낌 있는 요런 거. 요런 거는 스트로브의 각도가 어땠을까요? 자, 이랬습니다. 이거는 정말 피사체가 굉장히 작거나 뭐 그렇게 안 작을 수도 있지만 카메라와 사이
여기가 굉장히 뭐 거의 거리가 없듯이 좁을 수도 있어요. 그런 피사체일 텐데 검은 배경으로 찍을 때는 어떻게 찍느냐, 이렇게 스트로브 각도가 이건 더 안쪽으로 모아졌어요. 카메라 스트로브라는 하우징 방향으로. 이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스트로브의 가장자리 빛을 사용을 했다. 이런 거 찍을 때는, 물론 이렇게 작은 거 찍을 때는 배경이나 뭐 바닥이 흰 모래냐 아니 또는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조절하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스트로브의 방향은 기본적인 스트로브의 방향은 요렇다. 보셨죠? 요거는 뭐 이렇게 찍어라 요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 내용이 아니고, 요게 대부분의 촬영의 기본적인 스킬이나 팁이다. 여러분들이 뭐 좀 전에 이렇게 설명한 요 내용 봐서도 그렇고, 앞서서 제일 처음에 백스캐터를 없애기 위한 스트로브의 각도 뭐 그거 설명 때도 그렇고 어떠세요? 자, 빠르게 정리하자면, 뭘 빨리 해, 천천히 하지. 자, 정리하자면 백스캐터의 원인은 피사체와 카메라 또는 하우징 사이의 공간에 있는 부유물질을 스트로브가 반사시켜서 사진에 나오게끔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빛이 안 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 방법으로 스트로브를 벌려주고 스트로브 대가리 헤드의 방향을 조절해서 스트로브의 빛의 가장자리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중요한 게 스트로브가 되겠죠. 가운데 빛 다르고 테두리 빛 다르고 뭐 그런 스트로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렇게 빛의 질이 다른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스트로브의 가장자리 빛을, 이게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뭐 어쨌든 테두리 가장자리의 빛을 이용해서 많이 촬영을 하는데,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오는데, 그걸 가장자리 빛을 이용해서 찍었더니 2중 3중으로 빛이 겹쳐서 나온다든가 그런 스트로브들도 많이 있어요. 밝기가 다르다든가 그런 스트로브들이 그런 스트로브들이 많이 있다. 자, 아이켈라이트 스트로브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이유도 이 아이켈라이트 스트로브가 그런 것 때문에 더 비싸지만 인정을 받고, 또 그게 사진의 결과물이 아주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아이켈라이트 스트로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걸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서 전시를 한다든가 어디에 제공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렇게 좀 중요함이 또 남다르신 분들한테는 요 스트로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해외 유명한 분들은 거의 다 스트로브는 아이켈라이트 거를 써요. 그래서 하우징 뭐 비싸고 좋은 거 많이 있다 치더라도 그건 호불호가 있으니까, 보통 하는 얘기는 하우징에 적절히 투자하고 그 나머지로 스트로브에 더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 결국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의 수준이, 질이 좋은 걸 선택해야 우리의 결과물도 거기에 비례해서 좋게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찍다 보면 이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말인데? 일단 감사합니다.